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중동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투기 4대를 띄워 우리 공군 1호기를 호위하는 등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았습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들어서자 UAE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을 시작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대씩 대통령 전용기를 에워싸듯 호위하며 나란히 비행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예우하는 겁니다. 공항에선 UAE 주요 인사와 의장대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고 수도 아부다비의 도심 곳곳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등을 방문해 UAE 측의 호의에 화답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중동 아랍 쪽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협력국이란 의미인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에서 처음으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했고 최근엔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를 호위한 UAE의 전투기는 프랑스산 미라주와 미국산 F-16 등 노후 기종인데 UAE는 이를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UAE 국빈 방문에서 방산 세일즈 외교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협력 강화와 K컬처 확산 등도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데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UAE와의 정상 외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UAE 정부가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될 회담에선 양국 간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두 나라 사이의 양해각서 MOU에 담길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잠시 휴전을 선언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정상외교에 힘을 싣겠다는 건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장외에서 여론전에 나섭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통령 출국길을 배웅하고 온 민주당 투톱은 국회에서도 거듭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란은 분쇄하겠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대로 발언을 채웠습니다.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순방 기간 정쟁 대신 대통령 성과가 주목받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일부 강경파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과 항명 검사장 징계 등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총회 때 조의대 청문회를 개최하고 에이펙 때 재판중지법을 띄웠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건데 덕분에 항소 포기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남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멈춥니다. 지난주 내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장동을 다니며 규탄 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대통령이 떠난 용산으로 전진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 대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걸 두고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범죄자 주권시대라고 비꼬았습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최정점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압의 결과로 이익을 받은 자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대장동의 멘탈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내내 장외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향소 포기 사태를 따져볼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요구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늘리고 깎는 문제를 두고도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맞붙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즉 MOU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살골이에요.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네. 그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까지 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MOU 25조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국회 비준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문은 양국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 괜히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 동의를 반대하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여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미 통상대응 예산 7천억 원 편성을 두고도 격돌했지만 정회 끝에 일단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증액, 감액하는 예산 소위 첫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이재명표 소비 쿠폰 등 여야가 관심을 갖는 사업의 예산안을 유지할지 깎을지 쩐의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수뇌부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주도한 박재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부가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검찰 고위직 줄사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집단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 검사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심사숙고해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장은 사법연 수원 29기 일선 검사장들 가운데 최선임으로 성명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장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대표격으로 거취를 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일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요구한 민간업자들 추징금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검찰 수뇌부에 물었습니다. 법무부와 노전대행 모두 지시가 아닌 협의였다고 했지만 여권에선 항명이라며 감찰과 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임하는 걸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 검찰 수장을 맡은 구자연 총장 대행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판검사로의 점거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사들 협조로 되어 있는데. 인사권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차장과 함께 노전대행 후임 물망에 올랐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내부 반발 기류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가 샀던 토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땅은 앞서 검찰이 동결 조치한 자산 중 하나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당의 현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3동 노른자 위에 있는 한 토지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남욱 변호사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을 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남 변호사가 거액의 배당금으로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가 500억 원짜리 매물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등장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돼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 중 일부라는 겁니다. 검찰의 남 변호사 소유로 의심되는 1000억대 건물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이 들어온 데 이어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 현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결된 재산도 매물로 내놓을 수는 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수요가 없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땅이나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포기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직접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만큼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 재판을 열고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했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민현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은 이번 주,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 피의자들은 다음 주 기소 등의 처분을 마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2번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동기에 해당하는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들과 이들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안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다시 기승인 가운데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은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다시 한겨울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패딩을 여미고 목도리에 귀마개까지 착용한 채 서둘러 이동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7.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경북 봉화도 영하 0.6도, 대관령도 영하 0.2도로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3.1도였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져 오늘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철원과 부산 등 동쪽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하고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복사냉각까지 크게 작용하면서 기온이 하루 만에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제주 산간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눈이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cm 안팎,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 일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아침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강추위 속의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확대하고 강풍 지역이 늘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오늘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폭동을 교사한 조직적 체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보는 만큼 수사도 곧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난 9월 경찰이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전 목사 일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와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목사가 폭동에 가담한 인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측근과 행동대원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명령하달 계통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전 목사가 자신의 공개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도 국민정언권을 언급하며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최근 경찰은 신혜식 씨를 불러 전 목사와 친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시위대의 법원 난입 등 폭력적인 행동을 유도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배후의 정점으로 판단한 전 목사를 소환한 만큼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도 주목되는데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알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 목사 측은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6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일부 공장은 전력 공급이 끊겨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건물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충남 천안 물류창고 화재의 잔불 정리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화염의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주변 공장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비상발전기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출하량이 보통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하를 하려면 우선 전기가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그 전기 복구를 지금 위주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화재에 따른 분진과 연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막 창문을 못 열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너무 냄새가 독하고요. 우리 나가지도 못했어요.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눈도 따갑고 막 애들도 목 아프다고 그러고 집안에 냄새 가득 차고요. 경찰과 소방은 창고 내외부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최근 잇따른 허위 폭파 협박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달에도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 7건 접수되는 등 이틀에 한 번꼴로 협박 사건이 접수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전담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행위, 주요 인사 등에 대한 협박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7개월 동안 4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지만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전담팀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제대를 2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과 관련해 경찰이 부대 내 부사관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자를 체포했지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도주하게 한 경찰관 4명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달라고 10대들에게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에 관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고객 12명으로부터 27억 원 정도를 가로챈 자동차 딜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를 기획조사했더니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가 290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매수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67%를 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 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 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외국인 B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씨의 체류 자격은 방문 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유형들입니다.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서는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1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67%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를 해서 각 기관별로 세금 추징이나 또 수사, 대출금 관련해서는 환수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법 의심 거래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과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포괄적인 가계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를 공개합니다. 2분기에는 이른바 영끌을 통한 주택, 주식 등 투자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3분기에도 경신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2달 연속 오른 2.57%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새로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최근 운동하면서 에너지 스틱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 스틱 13개 제품의 품질을 비교 조사했는데요. 주요 에너지원인 당류나 아미노산 성분이 제품별로 달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정오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토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연구 성과도 발표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거센 반발과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관광 자제를 권고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일본은 외무성 간부를 중국에 급파했는데 갈등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학생들에게는 일본 현지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首脳間で確認した戦略的互恵関係の推進、あるいは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そういった大きな方向性とも相入れないものだと考えております。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일본은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가나이 국장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69%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면 보수층 지지율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간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감내해야 합니다. 중국의 대응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중일 간 갈등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집권자민당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는 중국 정부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리 총리와 서서 대화하는 형태의 접촉을 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중국 외교부 국장과의 협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라이 총통이 국가기록보관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에 이어 이번엔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 나라 석재를 총 모양으로 깎아 상징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며 현장 구석구석을 살핀 김 총리는 법적,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으로 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에 이어 감사의 정원까지 3연타로 잇따라 김민석 대 오세훈의 대립구도가 연출된 겁니다. 민주당도 합작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는 한강버스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께 석고대죄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던 오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토대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당정 합작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의 과거 관건 선거 논란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여권의 강력한 차기 주자로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재선인 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겼고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탈당 대신 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공천을 준 거라는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 할당이 많다는 건 국회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정한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박민영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도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향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할당의 문제라는 박 대변인의 말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할당 과도 망언은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과 공공성마저 저버린 저급하고 부도덕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내년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법원 내 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늘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재 사망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추모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조계종은 이번 위령제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산재의 원인을 뒤돌아보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패했던 가나와 오늘 저녁 8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본선 포트2 진입이 유력한데 다음 주 피파 랭킹이 발표되면 공식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때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일부 컴퓨터용 사인펜이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잉크가 멈추지 않아 손에 묻었고 답안지에까지 번지면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수능 문제 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입니다. 대부분이 컴사, 즉 컴퓨터용 사인펜 피해에 관한 글입니다. 답안지를 표기하는데 사인펜 잉크가 멈추지 않아 손에 묻었고 결국 OMR 카드를 바꿔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잉크가 계속 번져 마킹을 제대로 못했다. 교체한 OMR 카드에도 잉크가 묻어 울면서 마킹했다. 절망적이고 억울했다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기구와 함께 시험장에서 제공해줍니다. 물론 개인이 가져온 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배부받은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것을 사용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서 배부받은 사인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컴퓨터용 사인펜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약해 공급했고 특정 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펜 불량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채점 업무 때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한 모든 지역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발생 지역이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일부는 불량 사인펜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불이익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기 광명에서 시민 3천여 명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반려동물 달리기와 멍때리기 시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소리에 맞춰 강아지들이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반대편까지 달려가기는커녕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강아지가 헥헥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두부가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한편에서는 멍때리기 대회도 펼쳐졌습니다. 반려인이 기다려를 외치면 움직이지 않고 오래 버티는 반려동물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결선에 오른 반려동물은 2분 이상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멍때리기 대회랑 기다려 대회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강아지가 2등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축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선 이 밖에도 반려동물 장애물 달리기와 장기자랑도 이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활동을 뜻하는 펫 블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의 생활의 문제 또 기후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더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입양 홍보 중이던 유기견 2마리도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시설 폭격을 멈추지 않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프랑스의 새로운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이번이 9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프랑스의 다목적 전투기 라팔 10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Від наступного року ми розуміємо всі основи цієї домовленості: політичні, фінансові, промислові. Це історична угода. 양측은 당장 우크라이나 방어력 강화에 필요한 드론과 드론 요격기, 유도폭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가 개발 중인 새로운 대공 방어 시스템을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쟁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웨덴 최신 그리펜 전투기 도입도 추진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현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t nous le faisons dans la durée, actant également que la capacité à régénérer l'armée ukrainienne est un élément décisif de notre sécurité à tous.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선 쉽지 않을 거라며 법치와 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측근과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논란이 된 대규모 에너지 비리 사건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인프라와 동부 곳곳을 공습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데사주 이즈마일항에 정박해 있던 튀르키예 액화 석유가스 운반용 선박도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세를 지속하면서 휴전 논의를 위한 미러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달 보석 도난 사건이 벌어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이번엔 안전상의 이유로 전시실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지 시간 17일 보도자료에서 슐리간 남쪽 윙의 내부 안전 문제로 1층에 있는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일반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1층 자체보다 직원 사무실로 사용 중인 2층의 바닥에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즉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해 인도로 대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 혐의가 인정돼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데카 법원은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벌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의 공직 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해 최대 1,400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추웠던 어제보다도 기온과 체감 온도가 5도가량 낮은 건데요. 이렇게 두꺼운 겨울옷을 입어도 한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이렇게 한겨울 복장도 어색하지가 않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일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그리고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고성 향로봉으로 기온이 영하 12.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 5.8도, 봉화가 영하 3도 등으로 내륙에서 영하권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이 영하 0.3도, 대구 2.1도, 광주는 4.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에 머물겠고요.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아서 더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는 1에서 5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 산간에는 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현재 충청 이남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